자, 이번 코너 사건 있는 법입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법적으로 짚어볼 거는 1980억 원의 횡령 오스트 임플란트 사건.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보면은 이게 예. 처음에는 1,880억 횡령이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100억이 더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넣었다 뺀 거? 예, 넣었다 뺀 100억까지 예. 발견돼가지고 예. 다시 집어넣었어도 뺀 순간 횡령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1,980억이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은 이게 예. 외국계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게 순수 토종 기업입니다. 97년에 치과의사 출신인 최규옥 회장이 설립을 했고 그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다가 2000년대에 임플란트 재료 개발을 한 업체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전 세계 판매액 순위로는 세계 4위. 4위. 예, 그리고 판매량으로는 세계 1위. 세계 1위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예.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더 이게 황당하다. 이런 상장사에서 이런 범행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이 사건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장 폐지까지 나왔고. 예,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규모 2조 원대의 그 회사에서는 자본금의 5% 이상 횡령이 발생하면은 5%요. 상폐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자본금의 92%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형사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횡령금에 대한 회수 문제뿐만 아니라 상폐가 연결됐기 때문에 주주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주주들에 대한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이거를 여기 관련된 저 횡령한 그 팀장이죠, 재무팀장인가요? 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입니까? 예. 이 팀장도 그렇고 또 주변에 뭐 가족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 피의자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지시로 했다. 뭐 이렇게 그러게요.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진실공방 양상이 됐는데 네. 일단은 그 회장하고 독대를 했고 횡령의 규모도 회장이 정했고 뭐 금괴 중에 절반은 회장한테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회사 쪽에서 절대 사실무근이다.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이 팀장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 후속 보도로는 그 이 팀장의 변호인이 그렇게 언론사에 얘기한 적은 없다. 일단은 이렇게 좀 말이 좀 수습되는 양상인데 근데 지금도 금괴의 절반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착지가 밝혀지면서 공범관계가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괴 절반이 사라지다니 무슨 이게 영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황당한 게 자금 회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80억 중에 일단 뭐 100억은 들어왔는데 100억만 들어왔고 자금 회수에 대해서 일단 이제 행방을 찾는 것 중에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레버리지를 보통 대출로 얻는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횡령금으로 근데 의외로 이런 범행이 많습니다. 대출 레버리지가 아니라 횡령 레버리지. 예, 맞습니다. 의외로 많다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액수가 이번처럼 큰 거는 이건 처음입니다. 역대 그 상장사 횡령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더 황당한 건데 근데 지금 행방이 안 밝혀진 게 왜냐면은 동진 세미캠에 투자했다가 이 사람이 손실을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300억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이 300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날라갔구나라는 게 확인된 금액이지 회수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출처 이제 횡방을 보면은 680억치의 금괴를 샀다. 근데 금괴 중에 또 280억치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 주식 계좌에 250억 정도 지금 동결을 해놨는데 이리저리 지금 계산해 보면은 행방을 확인한 게 한 1,000억 정도. 그럼 나머지 800억이 비잖아요. 그리고 1,000억이 행방이 확인됐다 뿐이지 그중에 300억은 손실봐서 날라갔으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게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한국거래소에 1,500억 정도는 회수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는 있는데 이건 상패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상패 폐지를 막기 위한 주장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느 만큼 회수되는지가 상패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라 가지고 앞으로도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쭉 진행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회사 스스로는 이거 해결하기 어려우면 경영진이나 이렇게 결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 피의자의 그 죄명이라고 할까요? 핵심 혐의?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업무상 횡령인데 당연히 업무상 횡령.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이라고 불리는 그 횡령인데
요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 징역. 5년 예. 이상은 상한이 예. 30년인데 30년까지. 가중될 땐 50년까지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예. 잔액증명서를 또 위조해요. 아, 그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 들어가 있어서 문서 위조인데 그러면? 예, 사문서 위조가 사문서 위조인데?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꼭 누구한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라 누가 이제 확인하려 그럴 때 대비한 그럼 이제 이 서류를 채워놨을 거 아니에요. 예.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채워놓기만 했어도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경법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이제 행사 이렇게 네. 문제되고 요게 실제 법원에서 처벌할 때 이제 선고형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 범죄가 참 황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횡령하면은 뭐 1억, 예. 10억, 20억 이렇게 구간이 쭉 나눠져 있는데 그럼 양형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쭉 이제 어느 만들어져 정도 있을 거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있거든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양형 기준의 최대치가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원대의 횡령은 양형위원회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양형인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최대 양형이 300억 이상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놨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중 처벌할 경우에 뭐 한 8년에서 11년 정도 이렇게 네, 지금 네. 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은 횡령으로 인해서 주주 등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가중 발생. 처벌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범행, 은폐, 은닉 등에 은폐, 대한 거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예. 이건 은폐, 은닉, 사문서 위조까지 했고 네, 네. 주주들에게 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너무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중 처벌 영역이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횡령 레버리지를 사용한 주식 투자 그리고 이거 발각이 돼서 붙잡혀서 네, 정말 양형 기준도 새로 사례를 만들 그렇죠. 아마 그런 이제 상황이고 역대급 양형도 나올 수 역대급 있습니다. 양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공범 이게 어떻게 이런 상장사에서 이런 대규모 횡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혼자 가능한가? 그렇죠. 이게 거기서 참 의문스러운 건데 예. OTP하고 공동인증서를 혼자 갖고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전혀 안 들여볼 것이라고 확신을 예. 가졌을 수가 있을까? 화이트 카라 범죄는 그냥 막 무턱대고 하지 않거든요. 예.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범죄가 화이트 카라 범죄인데 수개월에 걸쳐서 이게 됐다는 것도 예. 참 의문스럽고 그래서 윗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양쪽에서 아까 주고받은 그 공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요거는 어차피 그 금액의 종착지를 통해서 밝혀야지 지금 말만 가지고 정리될 그래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횡령금들 전체에 법적으로 또 이 회수를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소송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예. 나서면은 그냥 다 뺏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했는데 되돌려주는 거 아닌가? 근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거고 그렇지. 민사적인 소유권 관계는 민사적 법원에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압수해서 딱 잡아놓는 거 여기까지는 되고 그럼 예. 그 소유 관계는 민사적으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예. 금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팀장에 대해서 손배 청구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이기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 이런 식으로 환가를 해서 그 액수를 뽑아 와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 건물을 세 채를 증여를 했다 그래요. 예. 요것도 명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이제 사행위 취소 이런 식으로 그 증여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서 이 팀장한테 그 재산을 환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뽑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송은 이어져야 된다. 단 뭐 한 번에 한 방에 가져오는 이런 과정은 없다. 예. 네, 민사소송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건 전체를 깨고 이렇게 네. 하고 이제 변론을 하려면 네. 우리 구 변호사님 같은 분이 변호를 해야만 그래도 뭔가 좀 길이 보이겠는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예.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상장사라서 주주들 피해가 가장 큰 걱정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인데 예. 상패 위기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네. 자금 회수가 얼만큼 될지. 일단 첫 번째로 자금 회수, 예. 두 번째로는 경영진의 가담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사 자체가 문제 아니냐. 요 세 가지인데 결국은 첫 번째가 제일 크거든요. 예. 이제 상장 적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이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본금 회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요번에 이제 요번 달에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예.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이거 심사 대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상패 예.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은
법원에서 이런 소송 굉장히 많은데 결론이 바뀐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결론을 거의 못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무서운 상황인 것이 맞고 주주들 생각해서는 회사 쪽에서도 이거를 그 피해액을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안 되면은 그 임원진이 뭐 대표이사가 자기 사제 출연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먼저 메꾸고 예. 나중에 이 팀장한테 해가지고 구상을 하더라도 회사를 일단 살려놔야지 또 그 경영진의 주식 가치도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방금 유튜브에서 구경꾼께서 이게 회사 부견 없이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일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735님께서는 진짜 역대급 사건이네요. 현실인지 영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서 의문스러운 거는 이 레버리지 횡령금 레버리지 이런 사건은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금괴로 바꿨다. 여기는 정말 이상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금괴 절반은 어디로 갔나? 그 영화의 세계인데요. 영화의 세계가 맞습니다. 이거를 무슨 뭐 트럭으로 금괴를 날랐다? 여기부터는 거의 뭐 이거 무슨 공상과학 영화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역대급 사건도 맞고 그 금괴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온갖 소설이 다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영화 같은 사건을 법적으로 들여다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